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미국이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죠. 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자,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출렁출렁거리면서 급등락이 나타났고 결국 큰 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이 자산 축소 과정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실망감 속에 장 후반에 크게 밀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마치 이 발표 초반에는 비둘기 탈을 쓰고 부드러운 그런 말투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듯 하였는데, 마지막에 자산 축소를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면서 매파적인 매의 발톱 같은 그런 날카로운 발톱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오늘 새벽이죠.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 FOMC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가 향후 증시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예상치 예상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제 금리 인상 부분은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거의 100% 확률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올 게 왔구나 하는 정도였죠. 자, 그런데요, 어제 그 FOMC 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익히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였던 그 내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이 될 것이냐, 요 부분이 시장에서 은근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요 자료는 미국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요, 보도자료에 있는 그 보도자료 중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의 점도표 추이예요. 자, 올해 연말은 자 2.25에서 2.5 이게 최종 확정이 됐죠. 자, 이렇게 결정이 났고, 내년에는 이제 관건이 세 번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두 번 올리느냐, 요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내년에는 세 번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 요 지금 이제 2019년 영역을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자, 이 영역을 보시면 요 평균치가 대략 한 요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위치입니다. 요 정도면은 자, 금리를 한 번, 두 번, 두 번 정도 인상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가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고, 한 번 정도로까지 줄어들면 정말 파격적이야 라는 그러한 내심 큰 선물도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기대치 정도만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과 같은 그런 점도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좋아 하면서 그 순간은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리 인상 횟수도 이게 좀 자세히 보면요. 3번 인상할 것으로 추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둘, 넷, 6명이나 됩니다. 예. 제법 많은 숫자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7명의 위원 중에서 아직도 6명이 3회 인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가봐야지 아는 일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그 3번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3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는데 약간의 위안. 예. 그러면서 살짝 미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이 이후에 나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갑자기 실망감을 보이면서 완전히 그 뭐랄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받은 어린이 마냥 그냥 확 토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또 마지막 기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 미국 연준이 자산 축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산 축소가 뭐냐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시장에 풀었죠. 예.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는데, 자, 양적 완화가 이미 2013, 14년에 끝났고, 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쌓여 있는 채권들을 그냥 묵혀놓을 수는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를 하면서 자산을 줄여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자산 축소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속도가 완만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중반부터 요 감소 속도가 빨라지더니 10월부터는 매달 500억 달러, 매달 5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거 너무 빠르다. 조금만 좀 축소하는 속도를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죠? 자, 파월 의장과 미국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마치 느낌은 웃으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요 자산 축소 이야기를 할 때는 인상을 팍 쓰면서, 연준의 자산 축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예. 과거니까요. 그것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500억 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갈 것이다. 요 말이 나오면서 막 초롱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인터넷에 보면은 눈 초롱초롱한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사진.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자산 축소 예정대로 계속 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는 그런 모습을, 느낌을 시장이 받으면서, 자, 어제 장 후반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산 축소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렇게 미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그 자료를 위해서 제가 그 프레드라는 홈페이지에서 미국 연준의 연방은행들의 전체 자산 보유 현황 통계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증감폭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 양적 완화 속에 연준의 자산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까지, 5천억 달러까지, 4조 5천억이 아니죠. 4조 5천억 달러. 4조 5천억 달러면, 그건 뭐, 5천억 달러가, 5천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자, 어렸을 때 우리 주판할 때 보면, 그 이상,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막 어려웠었는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역시, 천조국, 괜히 천조국,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곡선을 보시면요. 자, 올해 중반 이후부터 해서 요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거의 매달 500억 달러씩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자산 축소가 진행이 되면 양적 완화로 쌓였던 자산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랄까, 이 양적 완화와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500억 달러의 자산 축소가 불편했습니다. 왜냐? 본인은 재정정책으로 확 경기를 드라이브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연준에서 금융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500억 달러의 자산 축소 당장 중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까지 가 있습니다. 오, 미국에서는 연준의 압박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그렇게 세게 얘기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자, 파월 의장이 참 요 분도 좀 뭐랄까 대쪽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앙은행은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본도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아베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재정정책, 국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서로 분리돼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 한쪽이 그 뭐랄까 뭐 너무 앞서 나가면은 중앙은행에서는 좀 이제 견제하고 이런 이제 키 맞추기 내지는 그 좀 과열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예,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압박을 줬잖아요. 금리도 인하라고 압박을 했었고 최근에는 자산 축소 중단하라라고 압박을 줬는데 파월 의장은 귀를 꽉 막았습니다. 그냥 내 심지대로 갈 거야. 자, 그렇다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산 축소를 예정대로 간다면 현재 계획이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조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에 500억씩 감소하면요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한 2년 예, 2년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자산 축소로 요 목표치를 맞추려면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넷 옐런 의장을 예, 임기 끝나자마자 그냥 내쫓았지 않습니까?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다고. 자, 그런데 예, 더 독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자산 축소 과정은 자, 양적 완화의 반대 과정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되고 봐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당시 뱅 버넌키 의장이 망가진 신용시장, 망가진 금융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신용시장으로 낮아진 돈 흐름, 무너진 돈 흐름을 그냥 현금을 찍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경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 기세가 쭉 이어지면서 자넷 옐런 의장 때는 자, 양적 완화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정상금리로 가기 위한 첫 단추까지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넷 옐런 의장 시절이 참 좋습니다. 옐런 의장 때는 모든 게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됐었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셨었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 초에 옐런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파월 의장으로 바뀔 때 증시 토크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넷 옐런과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난 게 큰 부담이다 라는 그러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잠깐 옛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양적 완화의 정반대 방향인 자산 축소 과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자,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의 성장주들이 버블을 엄청나게 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예, 성장주 버블이야 해도 또 상승하고, 미국 성장주 버블이야 해도 또 상승하고, 미국 버블이야 해도 또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양적 완화 덕분에, 예, 돈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요, 당연히, 예, 미국 성장주에는 주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자산 축소 지속 발언이 미국 증시와 미국 성장주에 민감한 재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있던 그 시기 때, 뭐 초중반 때는 같이 상승했습니다만 중후반 때는 그냥 횡보했잖아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자, 그러다 보니, 예,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이슈, 미국의 자산 축소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그 전에 덜 오른, 예, 덜 오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자, 엊그저께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린 대로, 자, 미국 증시가 계속 급락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콘크리트에 해머를 계속 내리찍는 것처럼 처음엔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각을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자산 축소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가 부담이 된다면은, 자, 오랜 기간 양적 완화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목군들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부분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요 부분도, 자,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뭐랄까, 양적 완화에 수혜를 입은 종목들, 이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양적 완화에 덕도 보지 못한 종목, 예, 상대적으로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이러한 양적 완화 기간에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파월 의장이 그 자산 축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좀 세게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년 어느 때 자산 축소 속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 것처럼, 그 인상 속도 예상치가 줄어든 것처럼 자산 축소 속도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의 경기라든가 금리 시장이 불안하게 흘러가려면 자산 축소 속도가 줄어들면서 파월 의장의 멘트도, 예, 어느 날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그때는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성격을 지금까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올리지 마, 자산 축소 하지 마, 그러면은, 예, 말 안 듣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반골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간접하지 마시고, 예, 그냥 두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대로 시장과 조율하면서 파월 의장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좀 어려운 증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어렵지만, 자,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흘러가는 종목들, 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의한 그러한 수혜를 입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뒤처진 종목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는데, 자, 지수가 무겁게 흘러가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자,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자,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의 영상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신 덕분에 점점 구독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증시이지만 자, 마음 편하게 힘내시고요. 자, 내일부터는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